안녕하세요. 호랭모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한국 마사회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적부고요.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시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면접을 위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적인 완성도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내가 면접 때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걸 소재로 정해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은요, 입사 후의 목표와 포부를 물어보고 있고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직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나 목표를 물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이 지원자가 입사 후에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위해 노력할 사람인지가 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직무 역량적인 측면보다는 후자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마사회는 특성상 되게 다양한 직량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둘 다 어필해 주실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로열티 측면을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제가 실제로 면접관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지원 동기를 물으면은 지원 동기는 다들 어떻게든 준비를 해오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입사 후에 목표를 말해봐라. 10년 뒤 너의 모습이 어떻겠냐,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원자가 진짜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게 정말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말 이퀄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입사 포부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닐 어떤 그 비전, 애정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좀 그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사업적인 관점과 직무적인 관점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이를 사업으로 정했다 하면은 내가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뭐고 해당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내가 개선하거나 발전시켜 보고 싶고 거기서 내가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원 동기 로열티로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이 회사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은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여러분 직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접근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내가 이렇게 직무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직무에 그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 장기적으로 내가 그 직무 안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요런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적인 직무 역량과 본인이 가진 경험의 어떤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지원 직무와 관련해 쌓아온 경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잘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입사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땡땡 역량이라고 억지로 키워드를 잡게 되면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 역량이라고 키워드를 잡으시기보다는요. 그냥 나 어떤 거 잘하지? 나 뭐 조금 자신 있지? 이런 거를 좀 되게 쉽게 쉽게 풀어서 한번 이렇게 풀어내 주시면 문장으로 그럼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여러분들 일단 입사 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비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좀 해당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파트가 끝난 거죠. 입사 후 파트가 두 번째를 기여 방안으로 가는 건데 지원 직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관련 경험들 적어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긴 문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입사해서 좀 요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다라는 간단한 포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과 소통이나 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했던 사례, 그 결과 발생했던 변화와 성과 개선된 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직관적인 문항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되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타인과 소통이나 협력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다르거나 관점의 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이제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세대 차이 나는 상사님들과도 대화할 때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외부 협력업체랑 같이 일할 때, 혹은 타 부서랑 같이 일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협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좀 이런 다양한 상황 중에 하나를 소재로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면접에서 어필할 만한 소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내가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다라기보다는요. 아, 내가 뭔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한 거. 아, 내가 이건 되게 잘 풀어냈다 싶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좀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극복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동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말을 안 해주잖아요. 이러면은 글이 들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행동도 구체화 시켜주시고 이유도 충분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그 결과 발생했던 변화와 성과 개선된 점 물어보고 있는데 변화와 성과라는 거는 나의 노력 이후에 그래서 이 상대방이 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혹은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래도 서로 뭔가 이렇게 해피엔딩을 어쨌든 갈 거잖아요. 해피엔딩을 써달라라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게 천자나 되는 어떤 긴 문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련의 과정,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되게 느꼈던 거,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서 글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은 쉬우니까 이것만 쭉 이렇게 따라가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취준생 정보 공유망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면접관도 자소서 평가위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또 기관별 무료 면접 특강이라던가 자소서 면접 자료 등 되게 다양한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픈 카톡방에 호랭문 검색하셔서 멘토 호랭문 취준생 정보 공유하라는 방이 뜰 거예요. 여기 참여 코드 1784 누르고 와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강의 게시글 하단에 오픈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 거기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1784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마사회 되게 좋은 직장이고 실제로 제가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가서도 말해보고 왔는데 되게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잘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강의 마쳐볼게요. 멘토 오랭몬이었습니다.